6월 25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하려고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이라는 노래가 작곡된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은 배경음악으로 6.25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친곡 맞습니다. 제 생일에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내주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사연을 설명드립니다. 3년 전에 재판을 마친 최땡땡님이라고 울산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좋은 결과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특별히 잘해드린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이 지나서 제 생일을 기억해 카카오톡에서 보시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사건이 끝난 지도 오래되었고 기억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며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드렸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저는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때부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답을 하시네요. 제가 감사하고요. 최땡땡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 시각은 오후 11시 정도인데요.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태땡땡님이 카톡을 주셔서 중국농업은행 공상은행에 사실조회를 해달라 하시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중국은행에 사실조회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찾아보니 한국에 지점이 있긴 하네요. 원래는 중국은행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 조회를 할 수는 없는데 한국의 지점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판사하면서 중국은행의 사실조회를 해본 기억은 없어서요. 효자는 상속을 더 많이 받을까요? 이것은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상속분은 같습니다. 즉 아들이 둘이 있으면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중 효자가 특별히 아버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때에 예를 들어 급여도 안 받고 오랜 기간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일한 경우 또는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특별히 간병을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이 기여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원래 가족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간병을 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효자가 위 기여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을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드립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전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여분만큼 뚝 떼어서 기여한 상속인이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는 상속분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여 부인 B와 아들 C가 있었고 사망 당시 재산은 10억 원이 있었으며 아들 C가 장가도 안 가고 아버지 A의 사업장에서 급여도 받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해서 아들 C에게 기여분 50%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산 10억 원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5억 원이 아들 C에게 가게 되고 남은 재산 5억 원을 상속분에 따라 부인 B는 3억 원을 아들 C는 2억 원을 각 가져가게 되어 결국 부인 C는 3억 원을 아들 C는 7억 원을 각 가져가게 됩니다. 부인과 자식이 같이 상속을 받을 경우 부인은 아들의 상속분보다 50% 많다는 점 알아두세요. 미리 유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에 불리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특별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쉽게 증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여는 거저, 즉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A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은 아들 B와 딸 C가 있었고 아버지 A는 남아선호 사상이 지독하여 아들 B에게만 미리 많은 재산, 즉 5억 원을 주었고 딸 C에게는 전혀 재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이 7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아있는 재산 7억과 기존의 아들 B에게 증여한 5억 원을 합하여 총 재산 12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대해 상속분대로 B와 C는 각 6억 원씩 상속분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 B는 이미 5억 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1억 원만 실제 상속을 받고 전혀 재산을 받지 못한 딸 C는 상속분대로 6억 원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